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어머님께서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고만 하셨거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지? 나는 괜찮은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 조금 걱정이 되네. 결혼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상견례도 훈훈하게 잘 끝났잖아. 그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혼수를 많이 해가는 것도 아니고 민우 씨 집에 비해 우리 집이 많이 기울잖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눈치가 보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는데요. 사실 제 성격은 몹시 소심하고 매사 불안 증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나머지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기질 자체가 예민해서 더욱 그렇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문득 아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는 내내 아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런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매사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 또한 많은 편으로 제가 불안해하면 옆에서 잘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이 우리 집과는 다르게 많이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로 인해 또다시 불안 증세가 심해졌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기쁜 목소리로 말을 꺼냈거든요. 은지야, 기쁜 소식이 있어. 기쁜 소식? 엄마 아버지가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말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 들어가기로 했잖아. 사실 우리 둘이 모은 돈 합해도 전세 구하기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대출 알아보고 있었더니 엄마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 그거 전세 줬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어. 내 명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 거기에 들어갈 전자제품 정도만 간단하게 은주 네가 해오면 될 것 같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내가 혼수를 많이 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너무 눈치 보이잖아. 눈치 보일 게 뭐가 있어.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셨는걸. 집도 30평대라 내가 보기엔 오래오래 살아도 될 것 같아. 남편이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수도 그만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님이 따로 만나자는 말을 꺼냈기에 조바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심한 불면증과 식욕부진이 계속됐고 살까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열등감까지 어지럽게 교차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 시간이 되어 시어머님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어디 아픈 거니? 아니요. 그냥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하긴 간호사 일이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니긴 하겠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결혼하고 그냥 일을 관두던지. 시어머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새어나오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직감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눈물을 흘리자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결혼하면 당장 그 일 때려쳐라. 그건 그렇고 민두한테 얘기는 들었지? 아, 집 얘기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살면 니들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그러라고 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서 살아. 평수도 30평대라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배랑 장판은 싹 다 다시 해주마.
정말 감사한데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요. 부모 자식 간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데 혼수 걱정도 되고 해서요. 제 입에서 혼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오히려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혼수라니? 너 혹시 혼수 걱정했던 거니? 그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혼수 많이 해오라고 할까봐 걱정했단 말이니? 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풀 죽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로 보였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다고 하길래 내내 걱정이 됐어요.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니?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모으기 엄청 힘들다고 하잖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우도 4천만 원 모으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게 모았거든. 근데 넌 1억이나 모았다며. 난 그 소리 듣고 진짜 깜짝 놀랐잖니. 대체 얼마나 알더라면 그렇게나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니?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말이야. 안심이 되셨다니요? 당연히 안심이 됐지. 우리 민우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천방지축이라 걱정이 됐었는데 너라도 똑 부러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 되더라니까. 시어머님이 놀랄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기에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조금 철이 없는 건 인정하지만 천방지축은 아니지. 마치 나를 은주한테 도매급으로 넘긴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인 건가? 뭐? 갑자기 거기서 도매급이란 말이 왜 나와? 지금까지 대화를 잘 요약해보면 엄마가 은주한테 아파트를 덩으로 주면서 아들을 넘기고 있는 느낌이 막 들었거든. 네가 평소에 잘했어 봐. 엄마가 이러겠어?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은주한테 나 넘기려고 그 아파트에서 살라고 한 거야? 없잖아. 그런 것도 있긴 하지. 와, 말도 안 돼. 남편이 투덜대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상관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나중 되면 니들한테 줄 생각이니까 잘하고 살아. 네 형부부야. 우리 재산에 관심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는 니들한테 주고 하나는 나중에 민영이한테 줄 생각이야. 하긴 형네는 형수님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라 관심이 없긴 하겠네. 그래서 말인데 은주야, 그동안 네가 1억이나 모았다고 했잖니? 네. 내가 쭉 계산해보니 혼수로 이것저것 가지고 와도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던데 나머지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오는 건 어떻겠니? 우리 부모님께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시어머님이 애써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친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돌려 말을 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제 눈이 심하게 흔들렸고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우리 민우는 4천만 원밖에 못 모았으니까 그럼 서로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말이 맞네. 역시 우리 엄마는 참 현명하다니까. 근데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은 거야. 남편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엉뚱한 말까지 했어요. 그럼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꾸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우리 첫째 며느리가 참 착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긴 한데 흠이 조금 있어. 흠이요? 내가 우리 며느리 뒷담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결혼하고 은주가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참 착한데 말을 좀 막 해. 막이요? 이게 말이야. 그냥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거든.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거드는 모습이었어요. 말을 아주 막 하는 편이긴 하지. 그것 때문에 민영이랑 대판하고 난리도 아니긴 했었지. 그랬지.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린다니까. 글쎄 말이야. 첫째랑 우리 딸이 마주치기만 하면 신경전을 벌이는데 하루하루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나 죽이 척척 맞잖니. 은주야, 그러니까 혹시나 첫째가 말을 좀 심하게 해도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아까 말한 것 말이야. 꼭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오랜만에 홀가분했거든요. 그 뒤 저는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자주 몸이 아픈 아빠 병원비부터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뒤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엄마가 집안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님은 우리 집 사연을 잘 알고 있었고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부모님은 제 도움을 일체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친정 가족들로 인해 시부모님께 밉보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정말 좋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그 현명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간 날 식사를 한 뒤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까? 아참, 앞으로도 은주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지? 난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편하구나. 그럼요.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저도 감사한걸요. 근데 지금 산책 가시게요? 그래. 배도 부르고 답답하기도 해서 잠깐 나갔다 오고 싶은데 너랑 같이 가고 싶구나. 같이 가줄 거지? 물론이죠.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던 시어머님이 나무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 앉아서 보면 경치가 참 좋은데 우리 잠깐 저기서 쉬었다 갈까? 네. 어때?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지? 내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원 때문인데 공원에 나무가 참 많아서 좋아. 온 사방에 나무로 가득해서 숲속에 온 것 같지 않니? 봄이 찾아오면 꽃이 만발하는데 그 꽃도 예쁘지만 난 저 나무들이 너무 좋아.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한결같이 싹을 틔우고 우리에게 저렇게 파릇파릇한 나뭇잎을 선물하잖니. 난 말이다. 저 녹색을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아버지가 몇 번이나 이사 가자고 했지만 내가 싫다고 했다. 여기 나무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았거든. 시어머님이 행복한 얼굴로 나무들을 둘러보다가 눈을 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을 뜬 시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은주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항상 행복한 생각만 하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널 지켜줄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란 말이야. 너 나 믿지? 그럼요. 친정 부모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걸요. 순간 제 목소리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그동안 힘든 친정 부모님을 챙기느라 홀로 살아남으려 참 애쓰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나 가엾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고요. 제 얼굴에 안타까운 신경이 드러났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줘서 참 고맙다. 넌 아주 잘 해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제가 눈물을 훔치고 있자 시어머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건넸어요. 사실은 내가 잘 아는 한의사가 한 명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예민하고 불안증이 많은 사람한테 좋은 약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게 그렇게나 효과가 있다면서 주지 뭐니. 앞으로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하면 이거 하나씩 꺼내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 금방 괜찮아진대. 그 한의사가 유명한 한방병원에서 교수하다가 개원한 사람인데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민우 말로는 불안하면 손톱도 깨물고 손도 막 떨고 그런다며. 혹시 또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먹어.
그리고 이 약 떨어지면 내가 또 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평소 시어머님은 시를 즐겨 읽고 시도 직접 쓴다는 말을 남편에게 듣긴 했지만 그토록 감수성이 풍부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세계를 한 번에 뒤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같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혹시나 불안증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약을 먹곤 했는데 시어머님 말씀처럼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어 갔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님이 말했던 것처럼 형님의 말투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든요. 형님은 부잣집 딸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거침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형님에게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나 동선의 병원 근처에 있는데 커피 좀 사다 줄까?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잠깐인데 들렀다 갈게. 내가 여기서 커피랑 케이크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진짜 괜찮은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굳이 오겠다는 형님을 말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쯤에서 병원에 왔던 한 아줌마 환자가 불만족스럽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줌마는 병원에서 진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대기 환자가 많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먼저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이 병원 단골인데 서비스를 이따위밖에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여기저기 소문 다 낼 거야. 내가 올 때마다 그 비싼 비타민 주사를 꼬박꼬박 맞고 있는데 이런 취급을 해? 눈치껏 먼저 해줄 수도 있잖아.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뭐? 아주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다른 간호사들은 눈치껏 해주는데 대체 너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환자에게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그 환자가 워낙 난동을 부려대니 귀찮아서 몇몇 간호사가 그냥 해줬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환자가 제게 사태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여기 원장실이 어디야? 아까 보니 너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엄마뻘 되는 사람한테 이따위로 행동해. 아줌마 환자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필 그때 형님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곧장 우리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던 형님이 환자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간호사 선생님한테 왜 막말을 하는 겁니까? 하물며 식당에서도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데 병원에서 새치기를 해요?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저기 어르신이 아줌마보다 연세도 훨씬 많아 보이는데 아프신데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 안 보여요? 라며 형님이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봤는데요.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내내 시끄러워서 기가 따가웠는데 그 젊은 사람이 말 한 번 잘했네. 요즘도 저런 정신나간 여편네가 있다니.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야 이 정신나간 여편네야. 그렇게 빨리빨리 가져오면 저승 갈 때도 한번 새치기 해봐. 내가 네 얼굴 기억해뒀다가 저승사자 오면 네가 새치기 하고 싶어 한다고 꼭 전달하려니까. 할머니의 재치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잠시 후 사람들이 다들 아줌마 환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줌마가 도망치듯 병원을 나갔고요. 아줌마가 병원을 나가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잠시만요. 우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을 하나 먹어야겠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시어머님이 준 한약을 꺼내서
입안에 넣고 있었는데요. 순간 형님 입에서 산통 깨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서, 쥐꼬리만큼 월급 주는 이런 병원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게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매니저나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동서는 대학도 나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이런 데서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 나는 이름 없는 점대 나왔는데 유유자적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이래서 죽어라 공부할 필요도 없다니까. 약간은 한심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려던 찰나 형님이 쿨하게 다시 말했어요. 저기 커피랑 케이크 있는데 병원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내가 넉넉하게 샀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달달한 게 최고잖아. 순간 형님이 가리키는 쪽을 봤는데요. 탁자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와 케이크 있었습니다. 형님이 참 이상했던 것이 입을 열 때마다 분명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가시가 박히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참 이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형님의 말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순간 형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주셨다던 그 약 말이야. 그거 그렇게 자주 먹어도 되는 거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많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 근데 불안을 안정시켜주는 거면 신경 안정제 그런 걸 텐데 좀 그렇네. 이상한 약 주신 거 아니야? 그치만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뭐. 형님 입에서 또다시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듯 하더니만 쿨하게 뒤를 돌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 형님을 아리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병원 동료들이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뭐야, 이 케이크 엄청 비싼 케이크인데? 이렇게 많이 사다 준 거야? 형님인가 본데 말을 좀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막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네. 그죠.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는 있는데 가끔 아리송하다니까요. 그치만 이 비싼 걸 이렇게나 많이 사다 준 거 보면 은주쌤을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암튼 덕분에 우리만 포식하게 생겼네. 잘 먹을게. 병원 동료들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또다시 형님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평소 지병으로 힘들어하시던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항상 바쁜 부모님보다는 할머니께 더 의지를 하고 살았던지라 어마어마한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중에 시댁 가족들이 다 함께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형님도 같이 와서 한동안 유료해주다 갔는데요. 잠시 후 아주버님이 허겁지겁 장례식장으로 다시 들어오더니 뭔가를 잔뜩 건네며 말했어요. 재수씨, 이거 피로회복제랑 이것저것들 좀 사와봤어요. 가족들하고 나눠 드세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주버님이 건넨 것들을 받아들다가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는데요. 꽤 많은 양의 피로회복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덕분에 슬픈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뒤 형님이 낸 부의금을 보고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의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고 아빠가 놀란 채 말을 했거든요. 며칠 뒤 시댁 가족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가족들이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의금 액수가 너무 커서 아빠가 많이 놀라셨어요. 아, 부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사실 난 500만 원 정도는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그이가 그거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리더라고. 네? 500만 원이요? 아주버님 말씀대로 하시길 잘하셨네요. 그럼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긴데 그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하긴 동서 월급이 워낙 쥐꼴이라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다. 아니 병원에서 욕까지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우리 카페 매니저보다 적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순간 제가 또다시 멈칫하고 말았어요. 형님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복잡한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이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어머님께 들었는데 동서한테는 돌아가신 할머님이 엄마나 다름없었다며.
그런데 300만 원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형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 저 또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암튼 형님은 매사 그런 식이었습니다. 매사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형님의 행동에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그러려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100%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또다시 아리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형님이 이번에는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주신 그 약 아직도 먹고 있는 거야? 네, 그 약을 먹으면 안정이 되고 엄청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던 순간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보니 동서가 무슨 약을 계속해서 먹던데 그거 계속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약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확인하고 지으신 거 맞으신 거죠? 형님의 물음에 시어머님이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그거 이래봬도 대학 교수 출신 한의사가 지어준 약이야. 근데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안 좋은 건데 한약을 그렇게 그냥 막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성분이랑 다 확인한 거 맞는 거예요? 성분 그런 거 적혀 있는 거죠?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해줬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계속해서 캐묻는 형님에게 짜증이 났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버럭하며 외쳤어요.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그거 그냥 영양제인데. 순간 실수했음을 감지했던 시어머님이 눈만 깜빡이며 제 눈치를 받고 집안에 정적만 흐르고 있었는데요. 정적을 깨고 형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양제요? 그럼 특별한 약 성분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동서는 왜 안정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너 촐랑거리는 통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좀 좋아. 둘째야, 내가 다 해명하마. 시어머님이 저를 옆에 앉히고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영양제를 마치 약인 것처럼 주라고 하진 뭐니. 처음에는 나도 안 믿었었는데 그 뒤 네가 엄청 좋아지는 거야. 삐쩍 말랐던 네 얼굴에 살도 붙고 지금은 아주 보기 좋아졌잖니. 그 한의사 말이 맞았던 거지. 그래서 그냥 계속 감추고 있으려고 했는데 망했네 망했어. 금방이라도 시어머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 형님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지. 아무튼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동서,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강해야 하는 거야. 가만 보면 동서는 멘탈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니까. 좋은 대학 나왔으면 뭐 하겠어. 나는 좋은 대학 안 나왔지만 멘탈이 이렇게나 강하잖아. 형님 입에서 또다시 그 말이 튀어나왔고 일순간 시댁 가족들이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와 제가 배까지 움켜잡고 웃고 말았는데요. 영양제를 약인 양 먹은 것부터 천방지축 형님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거든요.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엉겁결의 가족들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뒤 저는 자연스레 형님에게 익숙해져 갔고 덕분에 더 이상 불안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형님 덕분에 그냥 넘기는 습관이 생겼으니까요.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형님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꽃길만 걷는 기분인데요. 세상에 이런 시댁이 또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